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야구장에서 울었습니다. 그것도 태어나 처음 보는 외국인 선수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외치며 말이죠. 인생의 절반을 넘게 살아온 제가 수천 명의 관중 속에서 LED 피켓을 흔들며 낯선 응원가를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 한 사람, 이정우라는 한국 선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미국에서 오신 마샤 윌로비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마샤 윌로비입니다. 53세 뉴저지주 뉴워크에 있는 고등학교 역사교사예요. 30년 가까이 같은 학교에서 미국사와 세계사를 가르쳐왔죠. 2년 전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었어요. 그 후로 제 인생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출근, 수업, 귀가, 집. 이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갔죠.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도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27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남편이 떠난 후 집은 너무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모두 서랍 속에 넣었고 결혼 반지는 아직도 보석함 깊숙한 곳에 있었죠.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울지 않은 날이 없었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20파운드나 체중이 줄었죠. 동료 교사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괜찮아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없었던 것이 다행이자 불행이었어요. 복잡한 양육권 문제는 없었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저를 반겨줄 사람도 없었죠. 남편은 자신의 젊은 비서와 새 출발을 했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친구들은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데이트 앱을 시도해보라고 권했지만 그럴 기운이 나지 않았어요. 50대의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웠고 취미에 대한 열정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어요. 야구는 제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버지와의 추억이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가끔 양키스 경기를 보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TV로 경기를 자주 보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가끔 TV로 경기를 봤어요. 그것마저도 그냥 배경음으로 틀어놓는 정도였지만요. 미국에서 야구는 신사의 스포츠입니다. 조용히 적절한 때에 박수치고 홈런이 나오면 환호하는 정도죠. 그게 제가 알던 야구의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열렬한 양키스 팬이었습니다. 10살 때 처음으로 양키 스타디움에 데려가셨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거대한 경기장, 푸른 잔디, 그리고 흰색과 남색의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 아버지는 저에게 야구의 규칙, 선수들의 이름, 그리고 양키스의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죠. 이곳은 전설들이 뛰던 곳이야. 베이브 루스, 조 디마지오, 미키 멘틀. 아버지의 눈은 그때마다 빛났습니다. 경기장에서 핫도그를 먹으며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순간들이 제 어린 시절의 가장 행복한 기억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야구는 그저 TV 속의 게임으로 변했습니다. 여전히 가끔 경기를 봤지만 그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알폰소 소리아노, 데릭 지터, 마리아노 리베라 같은 선수들이 은퇴할 때도 그저 뉴스로만 접했을 뿐이죠. 직접 경기장에 간 것은 15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왜 굳이 혼자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남편은 야구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저 역시 점점 관심을 잃어갔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K-팝과 드라마의 나라 정도였을까요? 학교에서 동양사를 가르칠 때도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은 항상 뒷전이었죠. 한국 전쟁과 최근의 경제 발전 정도만 간략히 다루었을 뿐이에요.
제 수업에서도 제 머릿속에서도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오랜 교사 생활 동안 한국계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들은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예의 바른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문화적 배경에 깊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간혹 한국 음식 사진이나 케이팝 스타의 이름을 들을 때면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삼성, 현대 같은 기업 이름과 강남 스타일 정도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료 교사이자 제 몇 안 되는 친구인 수잔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샤, 내일 양키스 경기 티켓 2장이 있는데 같이 갈래?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집에서 TV로 보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수잔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동의했어요. 바람도 쐬고 기분 전환도 될 거야. 재미있는 선수도 있대. 수잔의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상실감에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돼, 마샤. 수잔은 전화로 말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집에만 있었잖아.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경험을 해봐야 할 때야. 수잔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거의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학교와 집 사이를 오가는 것이 전부였죠. 주말에는 침대에서 책을 읽거나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 알았어. 가자. 마침내 수잔에게 동의했지만 내심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친구의 배려에 응하는 정도였죠. 그날 밤 오랜만에 뭔가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주 작은 감정이었지만 2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양키 스타디움에 도착했어요. 평일 경기였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아시아계, 아마도 한국계로 보이는 관중들이었죠. 그들은 대부분 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여러 가지 응원 도구를 들고 있었어요. 피켓, 작은 수건, 심지어 LED 보드까지. 저는 수잔에게 물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날인가요? 수잔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야. 그 팀에 이정우라는 한국 선수가 있거든. 요즘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핫한 선수지. 경기장 입구에서부터 한국어로 된 현수막과 포스터가 눈에 띄었어요. 이정우 가자 샌프란시스코 후리건스 같은 문구들이었죠. 수잔은 입장하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정우는 작년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에 신인왕을 받은 선수야. 아시아 선수로는 드문 성과지. 타율, 출루율, 장타율 모두 최상위권이고 수비도 골드글러브급이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시아의 트라웃이라고 부른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마이크 트라웃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야구 선수 이름은 알아도 현역 스타들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수잔이 웃으며 말했어요. 트라웃은 최근 10년간 MLB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야. 그런 선수와 비교된다는 건 대단한 거야. 우리가 자리에 앉자 주변에는 더 많은 한국계 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잔이 말했죠. 이정우는 작년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는데 신인상을 받았어. 한국에서는 이미 슈퍼스타였대. 그의 아버지도 유명한 야구 선수였고 형도 프로 선수라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한국 팬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응원 도구를 교환하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는 설렘과 기대감이 엿보였습니다. 한 그룹은 작은 북을 두드리는 연습을 하고 있었고 다른 그룹은 응원가를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고 있었어요. 모두 이정우의 이름이 적힌 티셔츠나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이런 열정적인 모습이 부럽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무언가에 이렇게 열정을 느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으니까요. 경기가 시작되고 1회 초 원정팀 샌프란시스코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두 번째 타자로 이정우가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뭔가가 일어났어요. 한국계 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LED 보드와 피켓을 들었죠. 그리고 시작된 응원가. 의, 정, 후, 의, 정, 후. 리듬에 맞춰 그들은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일부는 북을 치기도 했어요. 그의 등장은 마치 락스타가 무대에 오른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환호하고 피켓을 흔들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정우는 타석에 들어서기 전 손을 들어 팬들에게 인사했어요. 그의 모습은 TV로 본 메이저리그 선수들과는 달랐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탄탄한 체격이었고 얼굴은 소년처럼 젊고 생기 넘쳤어요. 그의 유니폼에는 큼지막한 숫자 51과 LE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야구장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 시끄럽고 산만하고 무질서해 보였죠. 주변의 미국인 관중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일부는 짜증을 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불편했어요. 이건 예의가 아니야. 야구는 조용히 관람하는 스포츠인데. 이정우는 첫 타석에서 2루타를 쳤습니다. 한국 팬들은 더욱 열광했어요. 그들의 함성은 경기장을 가득 채웠죠. 수잔이 말했습니다. 저 응원 방식 한국식이래. 한국에서는 모든 야구 경기가 저렇게 진행된대. 선수마다 응원가가 있고 팬들이 단체로 응원한대.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정말요? 저렇게 시끄럽게 경기를 볼 수 있나요? 2루에서 이정우는 손을 귀에 대고 더 큰 소리로 응원해달라는 제스처를 했어요. 팬들은 더욱 열광했고 응원 소리는 한층 더 커졌습니다. 심지어 몇몇 미국인 관중들도 호기심에 그들의 응원에 동참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죠. 투수는 견제구를 여러 번 던졌지만 이정우는 언제든 도루할 준비가 된 듯 2루 베이스에서 위협적인 리드를 잡고 있었어요. 그의 발은 빨랐고 움직임은 날렵했습니다. 다음 타자의 안타로 이정우는 3루로 향했고 그 다음 타자의 희생플라이로 홈을 밟았어요. 그가 득점하자 한국 팬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정우는 더그아웃에서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의 미소는 정말 순수하고 밝았습니다. 3회 말 우리 근처에 앉아있던 50대로 보이는 미국인 남성이 참지 못하고 한국 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좀 조용히 할 수 없나요? 이건 미국이고 미국 야구장이에요. 당신들 나라에서처럼 굴지 마세요. 그의 말투는 무례했고 눈빛은 경멸적이었어요. 한국 팬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응원을 이어갔습니다. 그 남성은 더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표정과 태도에서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닌 더 깊은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마치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저도 그 응원 방식이 낯설었지만 누군가의 문화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이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계 여성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시나요? 이정우 선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 봅니다. 이렇게 응원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일반적이에요. 우리는 야구를 즐기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녀의 이름은 제니였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한국인이었죠. 제니는 계속해서 한국 야구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야구장이 축제 같아요. 치어리더도 있고 다양한 음식도 있고 맥주도 자유롭게 마실 수 있어요. 경기 내내 노래하고 춤추고요. 스트레스를 푸는 최고의 방법이죠. KBO 리그 한국 프로야구는 1982년에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6개 팀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0개 팀이 있죠.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시즌이 진행되고 한국인들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예요. 경기장마다 평균 2만 명 이상의 관중이 찾아옵니다. 제니의 설명은 자세하고 열정적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응원 문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각 팀은 자신만의 응원가와 응원 동작이 있어요. 전용 응원단과 치어리더도 있고요. 심지어 선수마다 개인 응원가가 있죠. 팬들은 이 노래를 모두 외워서 함께 부릅니다. 이정우 선수는 한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 하나였어요. 그의 아버지 이종범 씨도 한국 야구의 전설이고 형 정훈 선수도 프로에서 활약 중이죠. 이정우의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18세에 프로 데뷔를 했고 KBO에서의 7시즌 동안 5번의 타격왕을 차지했다고 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천재 타자로 불렸고 수비 또한 최고 수준이었죠. MLB 스카우트들은 일찍부터 그를 주목했지만 그는 한국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은 뒤 메이저리그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후리건스라는 이름인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제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이름 정우와 후리건을 합친 거예요. 물론 실제 난동을 부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열정적으로 응원한다는 뜻이죠. 한국에서는 이런 식의 팬클럽 이름이 일반적이에요. 그 순간 이정우가 다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제니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함께 응원해봐요.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저는 망설였지만 제니의 열정에 조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제게 작은 LED 보드를 건네주었어요. 이걸 들고 이정우 이름을 외치면 돼요. 쉽죠?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서자 주변의 한국 팬들이 일제히 일어나 응원을 시작했습니다. 제니도 일어나서 저를 끌어올렸어요. 이, 정, 후. 저는 어색하게 따라했습니다. 그때 이정우의 방망이가 공을 강하게 쳤어요. 공은 높이 날아가 경기장 오른쪽 담장을 넘었습니다. 홈런이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주변의 한국 팬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하이파이브를 나눴어요. 제니는 저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마주쳤어요. 이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한 건 언제 이후였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야구를 보던 어린 시절 이후 처음이었을까요? 홈런을 친 이정우는 베이스를 돌며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어요. 홈플레이트를 밟은 후에는 한국 팬들을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더그아웃에 들어가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팬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단순한 제스처에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팬들은 더욱 열광했고 저도 모르게 저 역시 그들의 열정에 동화되고 있었어요. 경기는 계속되었고 이정우는 그날 4타수 3안타 2타점의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그의 수비도 놀라웠어요. 빠른 발과 정확한 송구로 2번이나 주자를 잡아냈죠. 특히 7회에 보여준 다이빙 캐치는 경기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는 몸을 날려 불가능해 보이는 공을 잡아냈고 관중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순수한 기술과 열정 앞에서는 문화적 차이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뭔가를 다시 찾은 느낌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관람의 즐거움을 넘어 뭔가에 진심으로 열광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정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잔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재미있었어? 저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꽤 재미있었네요. 이정우라는 선수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수잔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가보자. 근데 그 한국 응원단이 인상적이었지? 후리건스라고 불린대. 이정우의 팬클럽이야.
수자는 차를 운전하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알아? 이 후리건스는 미국 전역에 지부가 있대. SNS로 연결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모임도 가지고. 그들은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라 하나의 커뮤니티야.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여행도 하고. 정말 대단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소속감과 연대가 부러웠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고 어떤 집단에도 속해 있다고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잔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 다행이야. 너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온 것 같아. 그녀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제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은 분명 다른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뭔가에 관심을 갖고 흥분하고 즐거움을 느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이정우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그의 한국에서의 활약상, MLB 데뷔 스토리, 그리고 후리건스라는 팬클럽에 대한 정보까지.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 야구는 정말 저렇게 축제 같은 분위기일까? 모든 선수들이 자신만의 응원가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유튜브에서 한국 프로야구 KBO 경기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검색 결과는 놀라웠어요. 이정우는 한국에서 천재 타자로 불렸고 그의 성적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KBO에서의 7시즌 동안 통산 타율 349 출루율 421 장타율 575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죠. 그는 5번의 타격왕을 차지했고 골드글러브도 6번이나 받았어요. MLB 진출 전 마지막 시즌에는 타율 372, 23홈런, 113타점을 기록하며 리그 MVP를 차지했습니다. 이정우의 MLB 데뷔 과정도 흥미로웠어요. 그는 한국 선수로는 드물게 포스팅 시스템 해외 진출 제도를 통해 큰 주목을 받았고 여러 팀과의 경쟁 끝에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 1,300만 달러라는 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선수 최대 계약금이었어요. 그의 데뷔 시즌 성적은 타율 307, 17홈런, 77타점, 25도루로 내셔널리그 신인왕을 차지했죠. 화면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관중석은 색깔별로 나뉘어 있었고 각 팀의 팬들은 조직적으로 응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북 트럼펫, 심지어 밴드까지 있었죠. 응원가는 팝송을 개사한 것부터 창작곡까지 다양했어요. 관중들은 모두 같은 색의 티셔츠나 유니폼을 입고 같은 동작을 하며 응원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경기장 시설이었습니다. 대형 전광판, 깨끗한 좌석, 다양한 음식 부스, 심지어 경기장 내 쇼핑몰까지. 미국의 오래된 야구장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더 현대적이고 더 소비자 친화적이었죠. 한 영상에서는 관중이 앱을 통해 자리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받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치맥이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검색해보니 치킨과 맥주의 합성어로 한국 야구장 문화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많은 팬들이 경기를 보며 치킨과 맥주를 즐긴다고 했습니다. 미국 야구장의 핫도그와 맥주처럼 한국에서는 치맥이 야구 관람의 필수품이었죠. 경기장 내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국 야구의 역사도 찾아보았습니다. 1905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일제강점기에도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스포츠로 사랑받았다고 해요. 프로리그는 1982년에 출범했지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2006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에서 일본과 미국을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한 것,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 한국 야구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야구의 응원 문화는 세계에서 독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응원단장의 지휘 아래 수만 명의 관중이 하나된 목소리로 노래하고 응원하는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이것은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과 정서가 스포츠에 녹아든 결과라고 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도록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이렇게 무언가에 푹 빠진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았어요. 잠들기 전 저는 다시 이정우의 홈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의 완벽한 스윙, 공이 담장을 넘어가는 순간, 그리고 한국 팬들의 환호. 그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신문에서 눈에 띄는 칼럼을 보았습니다. 아시안 침략 우리의 야구장이 위험에 처했다 제목부터 불쾌했어요. 글을 쓴 사람은 브래드 워커, 지역 스포츠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그는 양키스 경기에서의 한국 팬들의 응원을 소음공해라고 비난하며 미국 문화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가 한국 야구를 야만적이라고 표현한 부분이었습니다. 칼럼의 내용은 더욱 불편했어요. 최근 양키 스타디움은 마치 외국 영토가 된 것 같다. 귀가 아프도록 시끄러운 북소리와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 응원가가 경기를 방해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미국 야구인가? Take me out to. 더 볼게임 Take me out to 더 볼게임을 부르던 그 품위 있는 전통은 어디로 간 것인가? 브래드는 계속해서 아시안들의 무질서한 응원이 미국 야구의 숭고한 전통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심지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우리는 곧 북한식 집단 응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교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진정한 야구 팬이라면 이러한 문화적 침략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저는 분노했어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 응원 방식이 낯설었지만 그것을 인종차별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본 후에는 그 응원 문화의 매력을 느끼기도 했어요. 브래드의 칼럼은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일 뿐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이 그 칼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너무 심한 말이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지. 한 교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브래드는 항상 그래. 자기와 다른 것은 모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저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응원에 참여했던 사실을 말할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 학교 식당에서 제 담당 학생 중 한 명인 에단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정우 선수 아세요? 제가 그의 팬이에요. 저는 놀랐어요. 정말? 얼마 전에 그의 경기를 봤어. 정말 대단한 선수더라. 에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요? 저도 지난주에 아버지와 함께 경기를 봤어요. 그의 홈런이 정말 멋있었죠? 한국 팬들의 응원도 진짜 신기했어요. 그날 저녁 제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양키스 vs 샌프란시스코 시리즈의 마지막 경기가 있어요. 함께 가실래요? 이번에는 더 많은 후리건스 멤버들이 올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이정우의 경기를 다시 보고 싶었고 그 열정적인 응원 분위기를 다시 느끼고 싶었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니와 함께 경기장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저를 한국 팬들이 모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같은 티셔츠를 입고 응원 도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니가 저를 소개했어요. 이분은 마샤 선생님이에요. 지난 경기에서 처음 이정우를 보고 팬이 되셨어요. 한국 팬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응원용 티셔츠와 LED 피켓을 선물해 주었어요. 한 남성이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빗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뿌리는 한국이죠. 이정우 선수의 팬이신 것 같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처음 봤어요. 정말 대단한 선수더라고요. 데이빗은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그를 한국의 오탄이라고 부릅니다. MLB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니까요. 이정우 선수는 한국에서 이미 전설입니다. 아버지도 유명한 선수였고 형도 프로에서 활약 중이에요. 야구 명가죠. 그는 계속해서 이정우의 한국 프로야구 KBO 활약상과 그의 메이저리그 도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데이빗이 저에게 기본적인 응원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정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면 먼저 를 외친 후 이 응원가를 따라 부르면 됩니다. 그는 제게 가사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어요.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응원가는 한국의 인기 K-팝 노래를 개사한 것이었죠. 경기가 시작되고 이정우가 첫 타석에 등장했습니다. 모든 한국 팬들이 일어나 응원을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응원가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열정에 점점 동화되었습니다. 이정우는 그 타석에서 안타를 쳤어요. 모두가 환호했고 저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3회 초 이정우의 두 번째 타석. 그는 풀카운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좌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쳤습니다. 한국 팬들은 미친 듯이 환호했어요. 저도 모르게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홈런. 그 주변 사람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함께 뛰어오르며 기뻐했어요. 이런 감정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순수한 기쁨 함께 나누는 열정, 그리고 소속감. 그때 누군가 우리 쪽을 향해 소리쳤어요. 시끄럽게 좀 하지 마. 돌아보니 바로 그 칼럼니스트, 브래드 워커였습니다. 그는 몇 줄 뒤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적대적이었습니다. 데이빗이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은 유명한 한국 문화 혐오자예요. 지난주에 인종차별적인 칼럼을 썼죠. 브래드는 계속해서 한국 팬들을 향해 불평했습니다. 이건 미국이야. 너희 나라에서처럼 굴지 마. 몇몇 미국인 관중들도 그에 동조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더 많은 미국인들이 오히려 브래드를 향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어요. 젊은이, 그들은 그저 야구를 즐기고 있을 뿐이야. 당신이 문제야.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한국 팬들의 응원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응원가를 따라 부르고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고 이정우가 좋은 플레이를 할 때마다 환호했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이 낯선 환경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정이 해방된 느낌이었어요. 7회 초 1대3으로 뒤지고 있던 샌프란시스코. 이정우는 2사 만루의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한국 팬들의 응원도 더욱 열정적이 되었죠. 홈런. 홈런. 저도 목이 쉬어가며 응원했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졌고 이정우의 방망이가 공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공은 높이 떠서 중앙 담장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랜드 슬램 홈런.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왜 울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고 모두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열정을 다시 느꼈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거예요. 제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이정우는 언제나 우리를 감동시키죠. 경기는 샌프란시스코의 5대3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정우는 그날의 MVP였어요. 4타수 3안타 6타점, 그리고 환상적인 수비 플레이까지. 경기가 끝난 후 한국 팬들은 출구 근처에 모여 이정우를 기다렸습니다. 선수들이 버스를 타러 나왔을 때 모두가 이정우의 이름을 외쳤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팬들에게 손을 흔들고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의 의미가 아닐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응원하고 서로를 연결하는 것. 야구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였어요.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고리였죠. 그리고 한국 팬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데이빗이 저를 한인 커뮤니티 모임에 초대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가 작은 모임을 갖습니다. 한국 음식도 먹고 야구 이야기도 나누고요. 오실래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네, 꼭 가고 싶어요. 한국 야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다음 주 금요일, 저는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약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계였지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도 보였어요. 데이빗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다른 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그는 저를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그 중에는 KBO 공식 해외 팬클럽 회장인 마이클, 한국에서 10년간 영어 교사로 일했던 사라, 그리고 한국 야구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 김정수도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후리건스의 새 멤버로군요. 환영합니다.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처음으로 제대로 맛보았어요. 불고기, 김치, 잡채, 그리고 소주까지. 모두 맛있었죠. 김 교수는 한국 야구의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야구는 1905년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소개되었어요. 하지만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죠. 특히 응원 문화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만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 야구의 독특한 점들을 설명했어요. KBO는 10개 구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팀은 도시나 기업을 대표하죠. 예를 들어 삼성 라이온즈, 두산 베어스 같은 식입니다. 모든 팀이 치어리더를 보유하고 있고 경기장마다 전용 응원단이 있어요. 그들이 관중들을 리드하죠. 마이클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야구의 가장 큰 특징은 응원가예요. 모든 선수가 자신만의 응원가를 갖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 노래를 외우고 경기 중에 함께 부르죠.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면 그의 응원가가 시작됩니다. 정말 멋진 광경이에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만 명의 팬들이 하나 된 목소리로 노래하는 모습,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사라는 한국 야구장의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 야구장에는 외부 음식을 가져올 수 있어요. 많은 팬들이 치킨과 맥주를 배달시켜 먹죠. 치맥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야구장 문화의 상징이에요. 또한 경기장 내 음식 가격도 매우 합리적이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미국 야구장의 비싼 음식 가격을 생각하면 천국 같은 이야기였죠. 모임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국 야구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K-팝, 한류 드라마, 한국 영화, 그리고 한글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 흥미로운 문화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브래드 워커의 새 칼럼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의 침략 야구장에서의 문화전쟁 제목부터 불쾌했죠. 그는 이번에도 한국 팬들의 응원을 야만적이라고 비난하며 미국 야구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후리건스를 무질서한 아시안 폭도라고 표현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었어요. 브래드는 한국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멋대로 판단하고 있었죠. 저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 야구가 가르쳐준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야구 문화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제게 가져다준 새로운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브래드 워커 씨가 침략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문화적 공유입니다. 한국 팬들은 우리에게 야구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열정, 조직력 그리고 공동체 의식은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저는 또한 브래드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를 지역 신문사에 보낸 후 저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세계사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수업 주제는 20세기 동아시아였습니다. 전에는 중국과 일본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번에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어요. 특히 한국의 현대 문화와 스포츠에 대해서요.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평소와 다르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신문에서 봤어요. 선생님이 후리건스의 멤버가 되셨다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그 학생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브래드 워커의 칼럼이요. 선생님을 한국 문화에 세뇌된 교사라고 썼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정우 선수의 팬이고 후리건스의 일원이 되었어.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한국 문화와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일부는 호기심을 보였고 일부는 무관심했죠. 하지만 한 학생, 데이비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도 이정우 팬이에요. 그의 응원가도 외웠어요. 그 순간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 직접 보여주지 않지? 저는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에서 한국 야구 응원 영상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교과서를 잠시 덮고 다른 문화가 스포츠를 통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자. 화면에 한국 야구장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수만 명의 관중이 하나 된 목소리로 응원가를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치어리더들의 공연과 조직적인 응원에 감탄했죠.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와, 미국 야구장은 너무 조용해요. 저건 마치 콘서트 같아요. 다른 학생, 에밀리가 덧붙였어요. 응원가도 멋있어요. 어떻게 모두가 같은 노래를 알고 있는 거죠? 저는 한국 야구의 역사와 응원 문화의 발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정우의 이야기, 그의 가족 배경, 한국에서의 성공, 그리고 MLB 진출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학생들은 점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쯤 한 학생이 물었어요. 선생님, 다음에 저희도 야구장에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그날 저녁 지역 신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 답장 글이 다음날 신문에 실릴 예정이라고 했어요. 또한 지역 TV 방송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문화충돌 야구장에서의 한국 응원 특집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고 브래드 같은 사람들의 편견을 바로잡고 싶었죠. 다음 날 제 글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반응은 놀라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한국계 주민들은 매우 감사해했어요. 데이빗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멋진 글이었어요. 브래드의 편협함에 맞서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지역 TV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인터뷰는 커뮤니티 포커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되었어요. 진행자는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윌로비 선생님, 어떻게 한국 야구 팬이 되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우연히 시작됐어요. 친구와 함께 경기를 보러 갔다가 이정우라는 선수와 한국 팬들의 열정에 매료되었죠. 그들의 응원 방식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진행자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브래드 워커 씨는 한국 응원 문화가 미국 야구의 전통을 해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깊게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발전하고 변화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한국 팬들이 가져온 열정과 에너지는 미국 야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롭게 만들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야구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20분 정도 계속되었어요. 저는 한국 야구 문화의 특징, 응원가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제게 가져온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방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내년 여름에 계획 중입니다. 실제 한국 야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제 버킷리스트에 추가되었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저는 학교에서 작은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이 저에게 한국 야구와 문화에 대해 물었어요. 특히 한국계 학생들은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 지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문화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다니. 지수는 학교에서 유일한 한국계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저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국어에 관심 있으세요? 제가 조금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 이정우 선수 이름은 한글로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었어. 그날부터 지수와 저는 일주일에 2번, 방과 후에 만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과 기본 문법부터 시작했죠. 한글은 생각보다 논리적이고 배우기 쉬웠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야기에 감명받았어요. 문맹률을 낮추고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니 정말 선진적인 사고였죠. 한국어 공부와 함께 저는 학교에서 세계 문화의 날 행사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사는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학생들의 문화적 이해를 넓히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특히 한국 문화 부스를 중심으로 계획했죠. 지수와 지역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 한국 음식, 전통놀이, K-팝 댄스, 그리고 물론 야구 응원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해서 이정우의 경기를 관람했어요. 후리건스의 정식 멤버가 되어 응원가도 완벽하게 외웠죠. 가끔은 브레드와 같은 비판자들이 야구장에서 항의하기도 했지만 점점 더 많은 미국인 팬들이 한국식 응원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팬들은 이 새로운 방식을 즐겼어요. 그들에게 야구장은 이제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축제의 장이 되었죠. 어느 날 후리건스 단체 채팅방에 흥분되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정우가 팬미팅을 한다는 거였어요. 샌프란시스코가 다시 뉴욕을 방문하는 시리즈 중 하루, 경기 전에 지정된 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데이빗이 제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마샤, 당신도 꼭 가야 해요. 후리건스를 대표해서요. 팬미팅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양키 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약 100명의 팬들이 선정되었고 그중 30명 정도가 후리건스 멤버였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티셔츠를 입고 이정우의 사진이 있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이정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미소는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더 밝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영어로 인사했지만 약간의 한국 액센트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팬들은 한 명씩 이정우와 만나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준비해온 한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저는 마샤입니다. 당신의 팬이에요. 이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어를 하시네요. 정말 잘하세요. 저는 계속해서 준비한 한글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정우는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것은 큰 책임이에요.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제 야구공에 사인을 해주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특별했어요. 단순히 유명한 선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이정우는 야구 선수 그 이상이었어요. 그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대사였죠. 그의 겸손함과 따뜻함은 제가 한국 문화에 더욱 매료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문화의 날 행사가 다가오면서 학교 전체가 들떠 있었어요. 특히 한국 문화부스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지수와 저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죠. 김치, 떡볶이, 불고기 등 한국 음식 시식 코너, 한글 이름 써주기, 전통 놀이 체험 K-팝 댄스 배우기, 그리고 미니 야구장에서의 한국식 응원 체험까지. 행사 당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한국 문화부스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특히 인기 있었던 것은 야구 응원 체험 코너였습니다. 데이빗과 제니가 와서 진행을 도왔죠. 그들은 참가자들에게 LED 피켓과 응원 수건을 나눠주고 기본적인 응원 동작과 구호를 가르쳤어요. 행사 중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브래드 워커가 나타난 거예요. 그는 조심스럽게 한국 문화부스로 다가왔어요. 저는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브래드 씨,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는 약간 불편한 듯 미소 지었어요. 사실 뭔가 이해해 보려고 왔습니다. 브래드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적대적이기보다는 호기심을 보였죠. 그는 한국 음식을 시식하고 한글로 이름을 써보고 심지어 야구 응원 체험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열정적으로 변했어요. 데이빗의 지도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LED 피켓을 흔들었죠. 행사가 끝나갈 무렵 브래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윌로비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판단했어요. 오늘 직접 경험해보니 그것이 얼마나 풍부하고 매력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브래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칼럼에서 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인정할 겁니다. 한국 야구 문화가 가진 공동체 의식과 열정은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윌로비 선생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한 번의 야구 경기 관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혼 후 잃어버렸던 열정과 기쁨을 다시 찾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새로운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데이빗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샤, 큰 소식이 있어요. 지역 한인회에서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계획 중인데 당신을 초대하고 싶대요. 한국 문화를 미국에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로요. 모든 비용을 지원한대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한인회 회장님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윌로비 선생님,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알리는데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편견에 맞서 목소리를 내주신 것은 우리 커뮤니티에 큰 힘이 되었어요. 이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직접 경험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방문 일정은 2주간이었어요. 서울, 부산, 그리고 광주를 방문하며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물론 야구를 경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요. 제가 배운 것들을 학생들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지수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또한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을 읽고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죠. 제니의 추천으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서울과 가족 문화, 그리고 삶의 모습이 진솔하게 묘사되어 있었어요. 브래드의 새 칼럼이 나왔습니다. 문화적 시야 넓히기 한국 야구에서 배운 교훈. 그는 자신의 편협했던 시각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한국 야구 문화가 가진 공동체 의식과 열정을 높이 평가했어요. 특히 후리건스에 대한 이전의 부정적 표현을 사과했죠. 칼럼은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서 배우고 성장할 때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된다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준비한 한국 문화 수업이 큰 인기를 끌었어요. 학생들은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았죠. 지수는 이제 학교에서 인기 있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다른 학생들은 그녀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학교 분위기가 더욱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정우는 계속해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어요. 시즌이 진행될수록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고 후리건스의 회원수도 급증했습니다. 저는 이제 후리건스의 미국 대표로 활동하며 미국인들에게 한국 응원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지역 라디오와 TV에도 몇 번 출연하여 한국 야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죠. 드디어 한국 방문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흥분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야구를 보던 어린 시절에 저는 이런 경험을 꿈꿔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미국 중년 여성이었던 제가 이제는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되어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죠. 모든 것이 한 번의 야구 경기 관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방문은 또 다른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서울의 활기찬 거리,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잠실구장에서의 경기 관람까지. 모든 순간이 저에게 새로운 발견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KBO 경기를 직접 관람했을 때 그 열정과 에너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어 클럽을 만들었고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문화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여름방학마다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 경험한 문화, 그리고 느낀 감정들은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어요. 때로는 제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한국은 더 이상 지도 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문화의 중심지죠. 이정우는 계속해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후리건스도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이제는 공식적인 MLB 팬클럽으로 인정받았어요. 한국식 응원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팀들이 이 열정적인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죠. 제가 처음 경험했던 그 낯설고 시끄러웠던 응원 문화는 이제 메이저리그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젊은 팬들은 특히 이 참여형 응원 방식에 열광했어요. 타자마다 다른 응원가를 부르고 응원 도구를 사용하는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죠. 심지어 다른 팀들의 팬클럽들도 후리건스를 모델로 삼아 자신들만의 응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브래드 워커는 이제 제 가장 좋은 동료가 되었어요. 그는 한국 야구와 문화에 관한 책을 쓰고 있으며 저와 함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제 글에 답했던 그 신문사는 이제 우리에게 정기 칼럼을 의뢰해왔어요. 세계의 스포츠 문화라는 제목으로 매달 다른 나라의 스포츠 문화를 소개하는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 문화에 관한 제 수업이 정규 커리큘럼이 되었습니다. 세계 문화와 스포츠라는 강좌로 매주 금요일 2시간 동안 진행되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특히 한국 응원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장 기다립니다. 지난 학기에는 학교 대표팀의 경기에서 한국식 응원을 선보이기도 했어요. 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지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국제문화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한미문화교류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 전에 말했죠. 선생님 덕분에 제 뿌리에 더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는 다른 문화권 학생들도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돕고 싶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혼 후 무기력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던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됩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취미,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찾았어요. 한국 문화는 제게 단순한 관심사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 집 서재는 이제 한국 관련 책과 기념품들로 가득 차 있어요. 가끔은 이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그날 수잔의 초대를 거절했다면, 만약 이정우의 경기를 보지 않았다면, 만약 제니가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그 회색빛 일상 속에서 살고 있었겠죠. 단 하나의 작은 결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단순한 취미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 편견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여정이었어요. 한 사람의 열정이 어떻게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예시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문화에 마음을 열 때 얼마나 풍요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한국 문화는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그리고 스포츠까지 다양한 매력이 있어요. 저처럼 우연한 기회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열린 마음만 있다면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 문화적 영향력은 세계적입니다.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그리고 이제는 K-스포츠까지. 한국이 이룬 성취는 진정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인들의 열정, 혁신, 그리고 끈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죠. 무엇보다 한국 야구의 응원 문화는 우리에게 함께함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의 표현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응원하며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와 열정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영감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문화적 교류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